방출 TV. 자, 우리 미디어 영상학과에서 개설된 과목 중에서 2학년 과목이죠. 대중문화와 영화비평. 대중문화와 영화비평 과목의 출석대책 과제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명을 한번 볼까요? 스테판 샤프의 8가지 형식적 구성 요소를 활용한 형식 비평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그 비평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영화 비평이나 드라마 비평을 작성하시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2가지가 되겠죠. 이 스테판 샤프가 말하고 있는 8가지 형식적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한 비평이란 무엇인지 먼저 쭉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 중요한 과정이 남아있죠. 내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실제로 봤을 때 그 영화나 드라마의 이 비평 방식을 적용해서 그 영화를 내가 어떻게 보았는지 자신의 생각, 일종의 감상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화 비평문입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과 생각, 그리고 영화에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들,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중문화 영화 비평, 이 과목의 출석대책 과제물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책 과제를 작성할 때 중요한 것은 작성 방식에 유의를 하는 것이겠죠.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분량은 A4용지 5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작성 방식을 쭉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비평 이론에 대한 간략한 정리가 2장 정도, 실제 영화 비평이나 드라마 비평을 3매, 3장 정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상식적으로 이론을 정리하는 것과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한 비평문을 작성하는 것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이론을 정리하는 것은 2장 정도,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한 비평문 작성하는 것은 3장 정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의 생각을 얼마만큼 잘 정리해서 기술하는가라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항목이 되겠죠. 그러니까 책을 바탕으로 해서 교재나 아니면 다른 책, 참고서적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론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은 누구나 다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같은 영화를 혹은 같은 드라마를 분석한다고선 치더라도 그 분석 방식,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접근 방식은 개개인별로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편의 영화를 보고 나서, 한 편의 드라마를 보고 나서 나의 생각을 기술할 때 그 생각이 남들과는 다른 분명히 독창적인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 그 전제가 무척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비평문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근본적인 질문이죠. 비평이 무엇이고 비평문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한번 다시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비평 혹은 드라마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한 편의 영화를 보고 나서 혹은 한 편의 드라마를 보고 나서 그 영화, 드라마에 대한 내 생각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라는 게 뭘까요? 한 편의 영화를 봤다고 치면 그 영화가 나한테는 재미있었다, 감동적이었다, 혹은 재미가 없었다, 감동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나의 생각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 이게 바로 비평의 출발점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서 이건 재밌었네, 이건 재미없었네 라고만 말하고 끝낸다면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동의할까요?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재미있게 봤다면 왜 재미있게 봤는지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혹은 재미없게 봤다면 그 재미없게 본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한다면 내 말을 듣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구나, 나도 저 영화, 저 드라마를 봐야겠네, 혹은 나는 저 영화, 저 드라마를 보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내 생각을 이야기하되 그 생각에 대한 근거를 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글로써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평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제에서는 근거가 뭐가 되는 거죠? 스테판 샤프라는 사람이 언급했던 8가지 형식적 구성 요소라는 것이 바로 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 그 해당 드라마를 봤을 때 이 8가지 형식적인 부분들이 이 영화에서는, 이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게 잘 이루어져 있으니 이 영화는 완성도가 높은 것이고 그런 이유에서 나는 이 영화를 좋게 평가한다. 혹은 이러한 요소들이 이 영화, 이 드라마에서는 잘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이 영화나 이 드라마는 잘 못 만들어진 영화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되 여기에 주어진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 근거를 확실하게 제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중문화와 영화비평의 과제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성 방식, 제출 방법을 다시금 짚어보자면요. 가급적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취하면 좋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글을 작성할 때 과제물뿐만이 아니라 논문도 그렇고 모든 형식의 글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형식을 대충이라도 나누어서 커다란 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작성한다면 자기의 논리가 조금 더 정리된 형태로 남들에게 제시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가급적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취하면 좋겠다라는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형식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누지 않더라도 나는 나만의 논리를 충분히 잘 전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굳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과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게 또 남아있죠. 영화 비평이나 드라마 비평을 실제로 행할 때 해당한 그 영화나 그 드라마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특정 장면에 대한 분석 셋 이상이 무조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스테판 샤프가 언급했던 8가지 형식적 구성 요소가 영화 전반에 걸쳐서 드라마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장면은 바로 이런 장면이다 라는 식으로 최소한 3장면 이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3개뿐만이 아니라 4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고 10개가 될 수도 있고 100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근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논리가 훨씬 더 면밀하게 정확하게 남들한테 전달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과제 분량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최소한 3장면에 대한 분석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렇게 셋 이상에 대한 장면 분석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적 여유나 분량에 대한 부담이 없는 학생인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장면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쁘지는 않겠죠. 하지만 최소한 3개 이상만 들어간다면 점수, 성적 산출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 3장면을 얼마나 잘 자기의 생각과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잘 정리했냐라는 것이 이 과제의 핵심적인 그러한 평가 기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영화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그 영화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자기의 주관적인 느낌, 주관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만으로 그친다라면 그 비평문은 남들에게 결코 설득력을 지닌 비평문으로 다가가지 못할 것이고요. 그 설득력을 지닌 비평문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러한 면밀한 지식, 이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영화를 상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분량적으로 봤을 때 A4 5매 정도의 분량이라면 크게 부담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과제에 대해서 언제라도 의문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나 혹은 학과 사무실 조교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던지시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상세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학생들 이 대체 과제물 잘 작성하셔서 누구나 다 좋은 성적 거둬 가시면 좋겠습니다.